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40대 초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마음 아픈 사연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마음에 다 묻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순탄하게 살아왔던 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제야 어른이 된 듯합니다. 오늘 전 속이 시원하면서도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하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사업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또래 친구들보다 유복하게 자란 편에 속합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라 살아오면서 저도 잘 해내야겠다,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다짐해오곤 했었네요.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난 뒤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누가 되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까지 잘 졸업하고 저는 아버지 사업체 관련 분야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종종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곤 합니다. 언젠간 저도 존경하는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더욱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제 생활이 안정되니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생의 짝은 하늘에서 지어준다더니 제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의 제 아내는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소꿉친구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듯 동네에서 숨바꼭질, 줄넘기, 딱지치기 등 항상 뛰어다니며 놀던 친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항상 바빠서 저를 잘 못 챙겨주시던 부모님 대신 소꿉친구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끼리도 자주 오가며 여름엔 바다를, 겨울엔 썰매를 타러 함께 다니곤 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커가면서도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친구 사이였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친구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내의 집 또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돈이 넉넉하게 있던 여유 있는 집안이었고 서로 결혼 생각이 들 때쯤 고민 상담을 하다가 서로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음을 깨달아 버린 거죠. 선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결혼을 이야기하시던 부모님도 제 소꿉친구 아영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래서 아영이와 결혼을 한다고? 그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던 아영이? 내 아버지 사람 일 모른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참 녀석도 아이 뭐 아영이 정도면 최고의 며느리감이지. 그냥 고민 상담해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된 거 있죠. 서로 결혼 정년기기도 하고 타이밍도 딱 들어맞았달까요? 참, 아영이 부모님도 알고 계시나?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해야 하나? 곧 가서 인사드릴 거예요. 아영이도 아버지 걱정하더라고요. 아저씨 많이 놀라실 것 같다고. 당연히 놀랐지. 다만 서로 어릴 적부터 계속 봐왔고 모르는 게 없으니 오히려 그런 사이가 더 끈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잘 살 거야. 아영이네 아버지, 그 김 사장네도 워낙 좋은 사람들이니 사돈으로도 좋겠구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말씀을 드리니 양쪽 어른들 모두 놀라신 듯 했지만 결국 축복받으며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딸과 아들까지 낳게 되며 온전한 가정을 이룬 전 더 바랄 것도 없더군요. 앉아서 딸과 아들의 재롱을 보고 있자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겐 세무사였던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소꿉친구여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도 친하게 지냈었죠. 제가 군대 갔을 적엔 면회도 같이 와주었고 제가 연애에 실패할 땐 같이 울어도 주던 착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서 저희는 누구보다 잘 지내는 처남과 매형 사이가 되었죠. 여느 커플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항상 저희 사이를 응원해주던 사람도 바로 처남이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은 있었기에 항상 막둥이 같았고 언제 결혼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처남은 저와 아내에게 와서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처남과 결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매영, 이 친구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보다 어쩔 땐 더 의지를 많이 해서 먼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처남이 어느새 결혼한다니. 안녕하세요. 이제 처남댁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가을이라고 합니다. 처남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처남댁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여성 30대 후반 한가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수하고 순수해 보이면서도 야무진 면이 엿보였고 저와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온 것 같다며 칭찬을 하곤 했어요. 처남댁을 만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정말 착한 며느리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입을 모아 칭찬을 하셨죠. 집안에 한 명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 자식도 금방 이어서 결혼을 한다더니 처남도 머지않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처남댁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잘하는 효부였습니다. 얼마나 잘하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흐뭇할 때도 있었어요. 듣기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안부를 여쭙기도 했고 쇼핑이라도 가는 날이면 꼭 장인어른 장모님을 챙겼다고 합니다. 처남댁이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 때도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혹시나 좋아하실까 싶어서 음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 괜찮으세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얜 또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시켜 먹고 나가서 사 먹고 한다던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면 되지. 에이, 어머님, 그래도 정성이 들어갔는데 사 먹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저 정말 부모님처럼 잘 모실 테니까 이제 명절 때 무조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구야, 이게 다 뭐야? 잡채에 전에 우리 새아가가 솜씨가 좋구나. 아유, 맛도 정말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 시집 오기 전에 제사도 지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젠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제가 정성으로 지내면 조상님들도 예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며느리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에게다 맡기세요. 아유,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그래. 참 아들, 진짜 너 가을이한테 앞으로 잘해라. 요새 이런 와이프 없어. 처남댁은 시집 오면서 명절마다 손수 요리를 해서 모든 식구를 초대했고 모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입을 모았어요. 장모님 말씀대로 요새 이런 며느리가 정말 없잖아요. 이후 모든 재산은 정말 처남댁이 모두 가져갔고 정성스레 음식을 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처남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나요? 처남댁은 결혼하면서부터 처남을 내조한다며 일을 그만두었는데 얼마나 꼼꼼히 내조를 잘하는지 처남은 살도 찌고 얼굴도 더욱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처남, 요새 살이 많이 쪘어? 결혼하고 마음이 아주 편한가 봐. 아휴, 매영, 말도 마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가을이랑 결혼한 거예요. 새벽마다 사단 도시락 싸주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정말 일어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예요. 와, 정말? 처남댁 진짜 대단하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제가 요새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종종 저희 사무실 직원들 준다고 양손에 도시락도 한가득 들고 온다니까요. 진짜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오시면 아시잖아요. 집 진짜 깨끗한 거. 꼼꼼히 청소도 하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입을 옷까지 다 손으로 다려서 걸어놔요. 처남은 처남댁 자랑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들어도 정말 이런 아내가 있을까,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직원들 도시락에
처남의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주며 내조를 하더군요. 옆에서 보는 저도 결혼을 정말 잘했다며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내와 처남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이 좋은 남매 사이였던지라 저희 가족과 처남의 가족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이 놀러 왔을 뿐 아니라 같이 캠핑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는 등 시간을 많이 보냈죠. 저희 아이들도 처남네를 워낙 잘 따르기도 했고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처남댁이 쇼핑을 가는 날이면 저와 처남은 당구를 치러 가기도 하며 좋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도 행복했던 날들에 옥에 티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눈치가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진 걸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채곤 했거든요. 처남이 결혼하고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전 처남댁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나도 처남댁이 임신이 되지 않아 처남이 한참 고민이 많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남댁이 핸드폰에 과하게 집착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종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남댁은 어딘가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 확인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또한 베란다에서 눈치를 보며 전화를 했고 방에 들어가 속삭이듯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본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일하고 있지도 않은 처남댁이 저 정도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할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괜히 이야기했다간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처남댁이 제 아내와 함께 저녁을 하고 있었고 진동이 울리길래 저는 휴대폰을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죠. 저 전화가 울려서요. 이거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처남댁은 저에게 처음 보는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보세요? 아,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소파에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울리길래 급한 건가 하고요. 아니 전화가 오든 말든 그냥 놔두시면 되지. 왜 이걸 보시냐고요. 아, 처음엔 제 전화인 줄 알고 찾다가 그랬네요. 불편했으면 미안해요.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세요? 진짜 짜증나게. 다음부턴 진동이 울리든 벨소리가 울리든 알람이 울리든 그냥 놔두시면 좋겠네요. 서로 선은 있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 저도 이 집에 자주 못 놀러 와요. 제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미안합니다. 아, 그렇게 할게요. 처남댁은 갑작스레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휴대폰을 본 것도 아니고 진동이 울려서 갖다 준 것뿐인데 선을 지키라니. 너무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눈이 동그래져서 처남댁을 지켜보더군요. 가만히 서서 누나를 굴리던 전 가만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고 처남은 머쓱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매영, 죄송해요. 가을이가 휴대폰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봤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게요. 그래도 저렇게 말한 건 제가 잘못한 거라고 꼭 말하도록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니까요. 아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뭐. 아무리 그래도 처남댁 휴대폰인데 내가 함부로 만지긴 한 거니까 나쁜 의도에서 한 건 아니라는 것만 잘 말해줬으면 해. 그럼요. 매형이 어떤 사람인데. 아휴, 가끔 저렇게 화를 내요. 휴대폰에 알람이 와서 켜지면 사람이 눈이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니 제가 일부러 눈을 피하기도 한다니까요.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휴대폰을 본다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요. 이후 식사 분위기는 뭔가 어색해졌고 처남과 처남댁은 일찍 들어가 보겠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가자마자 아내는 저렇게까지 화를 내니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어요. 그냥 앞으로 조심하자고요. 그 말에 저도 동의했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속에선 뭔가 불편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머지않아 제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처남댁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전화와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을 했죠. 핸드폰에 눈길을 주지 말자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혼쭐이 났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처남과 처남댁은 양손 가득히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고 제 아내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더군요.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처남댁은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저에게도 갑작스레 업무 전화가 와서 저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몇 분 안 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혼자 버리고 있는 처남댁이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처남댁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큰 소리로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처남댁이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크게 전화하고 있던 처남댁은 충격적이게도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이하 내용은 녹음 그대로 적어 옮겼습니다. 진짜 피곤해 죽겠어.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좀만 참아. 곧 이혼한다며. 곧 이혼해야지. 근데 언제 이혼하자고 해야 하지? 계속 일하고 집 오고 반복이고 딴짓을 하지도 않으니 책 잡을 만한 것도 없어. 사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둔다고 하면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아프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집안 식구를 챙겨야 하냐고. 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너 돈 필요해서 결혼했던 거 아니야? 이혼해서 위자료라도 얻으려고 말이야. 아, 맞지. 근데 남편이 그럴 틈을 안 준다니까. 세무사라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 같아서 에라이, 결혼해서 위자료나 얻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좀 곤란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어딘데? 그렇게 통화해도 되는 거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온다고 하고 전화한 거야.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누나 생일인 게 뭐 어떻다고 요란스럽게 축하를 해야 하냐고. 차라리 내가 확 조작을 해버릴까? 그냥 돈 주고 여자 하나 써서 내 남편 꼬시게 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이혼하는 거 어때? 난 그냥 돈만 쓰면 되잖아. 진짜 거머리같이 하루 종일 나한테 연락하고 하는데 지겹다 지겨워. 지 싫어하는 줄은 모르고 허허실실 마누라 잘 뒀다고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다 연기인 것도 모르나 봐. 뭐 이렇게 순진해서 내가 꼬시기도 쉬웠지만 조금만 참아봐.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빨리 같이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네가 딴 남자 옆에 있는 거 볼 수는 없어. 위자료랑 이혼하기 전에 핑계대고 돈 다 뜯어내서 우리 외국 가서 살자고. 그 집안도 돈 좀 있다며. 돈 좀 있지. 그래서 내가 시집 온 거잖아. 근데 아버님도 만만치가 않아. 아무래도 쉽진 않겠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진짜 얼마나 잘해드리는지 알아? 제사도 내가 다 지내고 생신 때마다 내가 다 직접 차려. 조금만 더 잘하면 아버님도 나한테 완전히 넘어올 것 같아. 이번엔 슬슬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굳이 나더러 회사 나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 말은 곧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거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차려주시던지. 와, 그 집 돈이 정말 좀 있나 보네. 좋은 가게나 하나 차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알콩달콩 일이나 하게 엄청 큰 가게 하나 차려달라면 어때? 이번에 가서 발이라도 한번 닦아드려봐. 혹시 알아? 참, 너 지금 네 일 아니라고 말은 쉽지? 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나중에 잊으면 안 된다. 나한테 잘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입이 몇 번이나 떡 벌어지던지요. 성격이 워낙 조용하다며 낯도 많이 가린다며 쑥스러워하던 처남댁의 모습은 모두가 연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거고요. 들어보니 일부러 저희 처남이 세무사인 걸 알고 접근을 했고 이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 놀라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곤 놀이터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못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달려들 수가 있었을까요? 착하고 순한 처남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처남댁의 통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처남은 정말
일과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 칭찬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애처가이기도 했고요. 처남댁이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도 저는 쉽사리 집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처남을 보면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마음을 다스리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자마자 어디 다녀오셨냐며 역시 바쁘시다며 웃는 처남댁을 저는 정말 보기 힘들더군요. 처남네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누워서 고민했습니다. 처남에게 먼저 말하는 게 맞는지 싶기도 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 말을 믿어줄지에 대한 고민도 됐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람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으로도 뒷조사를 한다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빠르지 못했기에 차라리 사람을 쓰기로 한 거죠. 그렇게 흥신소에 그 다음날 바로 의뢰를 했고, 머지않아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장님, 의뢰해 주신 건 조사 끝났습니다. 워낙 쉬워서 금방 끝나더라고요. 사진은 모두 보내드렸고 바람 피는 게 확실한지 알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 도와드렸습니다. 상간남 정보나 다른 부분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사진을 받아보니 처남댁은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흥신소에서 온 문자엔 오래된 관계로 공공연하게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관계라고 적혀 있었죠. 처남댁은 상간남의 시댁에도 가서 며느리 노릇을 이미 하고 있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사진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처남댁의 처음 보는 눈빛이 잘 담겨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정말 곤란했고 가정사에 개입을 해도 될지 생각했지만 이건 범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처남에게 하루빨리 말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봐야겠다고 말을 하고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내내 속으로 제발 이 매형의 말을 믿어줬으면 이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워낙 착한 처남이라 이 사진을 보고서도 용서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처남을 만난 전 오히려 처남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처남,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난 건데 뭔가 처남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매형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자고 먼저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다행이네요. 나를?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잘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말을 해봐. 돈 문제가 얽혔어? 아니면 아내가 속을 썩이나? 저의 은근하고도 뼈 있는 말에 처남은 절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머리가 더 아파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처남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옆에 다가가 앉아 물었습니다. 아니, 처남,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 말을 해봐. 말을 해야 이 매형이 알 거 아니야. 어떻게 도와라도 주지. 매형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암이래요. 뭐라고? 암이라고? 아니, 처남이 암이라는 거야? 아니, 누가 그래? 잘못된 거지? 그치? 소화도 잘 안 되고 요새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도 너무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전 그냥 진통제만 먹고 계속 지냈죠. 요새 배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배를 쥐어짜듯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췌장암이래요. 암이래요. 예후가 좋지도 못하대요. 저 곧 죽나 봐요, 매요. 그게 정말이야? 처남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만 울어. 아이, 그만 좀 울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처남 살려낼 거야. 췌장암은 사망률 높은 거 모르세요, 매요? 전 알고 있었는데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암 환자라뇨. 모든 환자가 그렇겠지만 저도 그냥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잖아요, 매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 되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었는데 그럼 치료는 하자고 했어? 치료를 해야지. 치료라도. 입원하래요. 심하다고. 저 맨날 구토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암이래요. 아마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 혹시 처남댁도 알고 있어? 몰라요. 누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 병원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아마 곧 입원할 테니까 그때 말을 해야죠. 우리 아내 불쌍해서 어떡해요? 갑자기 혼자가 될 텐데 제가 남겨줄 수 있는 건 열심히 살아가라고 돈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뭘 더 제가 해줘야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손과 발도 붙는 것 같고 정말 미치겠어요, 매요. 처남댁에 대해 이야기를 하러 간 자리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남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 하나인 췌장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고 곧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본 이야기가 저에게 일어나다니 정말 멍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처남댁에 대해서 저는 입이라도 뻥끗하려고 했지만 눈물겨운 처남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가기 전까지 행복하게 보내줘야 하는 건지 혹시나 내가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아 처남이 더 몸이 안 좋아지진 않을지 그때만큼 고민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애처가 했던 처남은 처남댁에게 큰 돈을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뒤로 상간남도 있었던 처남댁에게 이 모든 돈이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죠. 이후 처남은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눈물을 보이셨고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저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팠는데 말이죠. 아내와 전 처남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처남의 모습은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였고 배에 복수가 찼는지 거동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엊그제까지 웃으며 지내던 사람이 맞는지 믿기 힘들 지경이었죠. 아내는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고 옆에서 앉아있던 처남댁은 조신한 아내인 척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더군요. 처남댁은 저희를 보더니 속상하다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밥이라도 먹고 오라며 처남댁을 내보냈습니다. 저도 착잡한 마음에 잠깐 바람을 쐬고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계단 문을 열었더니 전문을 연 순간 그 자리에서 경악하고 말았어요. 바로 조금 전에 나갔던 처남댁이 그 밑에 층에서 누군가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처남을 비아냥대면서 말이죠. 저는 처남댁이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죠. 내 남편 가망 없대. 몇 달만 참아. 진짜 하늘이 내 편인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해주지? 아, 내가 그동안 참아온 보람이 있다니까.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빨리 데려가 주시네. 지금 다들 와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야. 나도 눈물 흘리는 척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드네. 이따 집으로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 아우, 나도 정신이 없어. 갑자기 일이 이렇게 돼서. 그럼 또 연락할게.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산 남편이 저렇게 곧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하늘이 자기 편인 것 같다며 몇 달만 참으라뇨.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고 바로 처남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주 신나 보이시던데. 아니에요.
친구가 애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축하해 준 거예요. 근데 설마 제 통화 자세히 엿들으신 거 아니시죠? 왜요?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아무튼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어요? 네? 뭘 기다려요? 전 처남댁의 말을 무시하고 처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막상 처남을 보며 말을 하려고 하니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에 도저히 입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말이었어요. 처남,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걸 지금 처남한테 해야 할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 처남댁 있잖아. 요즘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말씀해 보세요, 매영. 처남댁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처남한테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번에 내 아내 생일날 처남댁이 음식물 쓰레기 혼자 버리러 간 적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어. 돈 뜯고 나서 이혼할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람까지 쓰고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처남한테 정확히 말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했어. 그리고 이젠 처남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처남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고 정말 미안해 처남. 이런 얘기 하게 돼서.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던 처남은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 알고 있었다고? 네, 저도 알게 된 진 얼마 안 됐어요. 아프기 전까진 몰랐고요. 이번에 병원에 오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잠깐 씻으러 간다게 휴대폰을 봤는데 바람을 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매형도 저한테 사진들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아니까. 근데 매형,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사람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고 넘어가야죠. 아니, 왜 그렇게 해, 처남? 잘못을 한 사람한텐 당연히 벌을 주어야지. 바람핀 아내도 밉지만 먼저 떠나는 저도 미울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빠가 제 아내 카페까지 차려준다고 해서 아내가 먼저 돈 내고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참, 제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왜 떠나야 할까요? 처남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하늘로 떠날 그날만을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처남을 뒤로하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병실을 나왔어요. 처남, 내가 해볼게. 내가 복수할 거야. 그 사람한테 좋은 일 절대 못 시켜.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동생과도 같은 처남을 저는 지켜내야 했죠. 저는 처남에게 우선 찾아가 흥신소에서 받았던 모든 증거들, 인화한 사진들, 그리고 음성 녹음된 파일까지 그 모든 증거를 다 넘겨주었죠. 처남은 가만히 누워 일으켜지지도 않는 몸으로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대신 이렇게까지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저는 이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야 했습니다. 한 분씩 전화를 드리고 처남의 병실로 모이게 해 처남댁에 이 모든 만행을 알려야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연락을 드린 전 저희 부모님께도 따로 연락을 드렸고 워낙 잘 알고 있던 사이라 그런지 처남의 소식에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찾아온다고도 하셨죠. 그렇게 복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모든 가족을 제 차로 모시곤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 입구 벤치에 익숙한 얼굴이 앉아있더군요. 바로 처남댁의 상간남이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다니 처남댁과 어딘가 놀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보며 낄낄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렇게 병실에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고 처남은 한 분씩 괜찮다고 하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인사를 건넸죠. 처남은 저에게 윙크를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버지, 저기 서랍장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래, 이 서랍장 맞니? 뭐 필요한 거야? 장인어른은 서랍장으로 다가가 맨 윗칸을 열자마자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셨어요. 그 안에는 정말 놀랍게도 여태까지 처남댁이 바람핀 모든 정황들이 사진으로 뽑아져 있었거든요. 제가 준 모든 증거들, 그리고 음성 녹음들까지 모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은 처남댁을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너, 한가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진들은 다 뭐야? 장인어른은 화를 내시며 사진을 모두 천장으로 집어던지셨고 모든 사진들은 병실에 흩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처남댁은 사색이 되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고! 당장 말 못해! 지금 우리 아들 두고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왜 말을 못해? 입이 있으면 말을 해 어서! 아버님. 아버지, 저 이혼할게요.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바람 피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병에 걸리고서 알게 됐네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저와 결혼한 것도 다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고 아버지가 돈 많고 건물까지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이혼하려고 끝까지 저밖에 모르는 착한 척을 했고요. 그거 아세요? 저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비상구에서 상간남이랑 전화하면서 몇 달만 버티라고 했다네요. 몇 달 뒤면 제가 죽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늘이 자기 편인 것 같다고도 했대요. 아버지, 제가 먼저 가는 것도 불효인데 좋은 여자 데리고 오지 못하는 불효도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저게 다 정말이야? 너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 이게 다 뭐야? 당장 말 못해? 그러자 처남댁은 벌벌 떨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닌데 저 정말 남편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웃기지 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었어.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순진해서 꼬시기도 쉬웠다고 상간남한테 말했잖아.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너한테 돈 한 푼 못 주겠어. 그럴 일도 없을 거고. 내가 미쳤다고 여태까지 피땀 흘리며 번 돈을 주겠니? 아버지, 쟤한테 카페도 차려주실 필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에요. 완전히 돈을 뜯어먹기로 작정한 사기 결혼이었죠. 듣고 있던 장인어른은 무섭게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 그리고 그 카페, 네 돈으로 먼저 하고 나한테 돈 달라고 했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너 같은 애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아버님, 그래도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오해라니까요. 저 사람이 아파서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제가 왜 바람을 펴요? 이 사진도 다 조작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남편한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돈은 꼭 주셔야 하는데 아니면 저 정말 개털이라고요. 조작? 처남 때 누가 무슨 사진을 조작을 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려간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더니 그때 상간남이랑 전화하고 있었잖아. 여자를 써서 처남 꼬시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위자료 두둑이 받으려고 말이야. 지겨워 죽겠다면서 일하고 집만 오가는 게 끔찍하게 싫다며. 당장 나가라. 여기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지금 그 와중에도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이 나오냐? 내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너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내 변호사 써서 끝까지 네 인생 다 망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알겠어? 처남댁은 그 말을 듣더니 울고불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람핀 거 맞습니다. 저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일하고 집만 오가다 보니 제가 여자로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카페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이 은혜 다 갚겠습니다. 네가 왜 날 모신다고 지금 여기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저렇게 죽을 둥 살둥하는데 내가 너 카페 잘 되라고 돈을 주라고?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넌 벌을 받아야 돼.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저희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처남댁뿐만 아니라 처남에 대한 복수도 시작됐습니다. 뻔뻔하게도 병원 밑에서 낄낄거리며 처남댁을 기다리고 있는 상간남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 지금 병원 밑에 이 여자랑 바람핀 상간남이 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뭐? 염치 없이 병원까지 왔단 말이야. 내 이놈을 가만둘 수가 없네. 앞장서게. 그렇게 우린 그 상간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상간남은 우릴 보자마자 귀신에 홀린 듯 깜짝 놀라고 말더군요. 온 식구들이 눈앞에 나타날지 몰랐던 거였겠죠. 이야, 네가 내 며느리랑 바람을 핀 그 놈이냐? 아니,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 사람 아닙니다. 뭐야? 누가 봐도 사진 속 인물이 너무 많는데 아니라고 발뺌을 해? 이거 완전 나쁜 놈이구만. 상간남은 사진 속의 자신의 얼굴을 보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온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그놈은 철장살에 갇힌 쥐새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놈을 보자마자 퍽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야. 근데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서 내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 너 오늘 아주 잘 만났다. 나 콩밥 먹어도 좋으니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그때부터 장인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다시피 한 상간남은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제발 경찰 좀 불러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저 이러다 큰일 날지 몰라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독불장군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 말렸냐고요? 제 마음 또한 장인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내 자식이 이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한 상황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 심정은 오죽할까요? 장인어른은 오열을 하며 그놈에게 응징을 가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서야 이 상황은 끝이 났어요. 장인어른은 그대로 경찰서에 잡혀가셨고 상간남은 그제서야 쪼르르 택시를 타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처남댁은 가족들 눈치를 보며 그 상간남을 뒤따라간 걸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다시 처남이 있는 병원으로 올라갔고 처남은 끝까지 불효를 한 것 같다며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짠하던지 본인이 앞으로 길어야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아내의 바람까지 겪어야 한다니 저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그렇게 된 뒤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고 그렇게 길고도 긴 유독 아팠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제 처남은 현재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처남은 하늘로 여행을 떠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네요. 글을 적으면서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바로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실 잔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기도 하고요. 처남댁은 결국 상간남하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직업도 없는 백수더군요. 기가 막힌 사실은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창들끼리 그런 짓을 벌이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결국 처남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 처남댁에겐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등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떠났습니다. 법적인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길 원했던 거겠죠. 결국 처남댁과 상간남은 털털 털리고 어디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그것들은 평생 벌을 받고 살게 될 겁니다. 하늘이 분명 용서치 않을 테니까요. 저는 처남이 떠나기 전까지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하늘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처남과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루하루 몸이 나빠져 갔던 처남은 결국 머지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텅 빈 병상만 바라보던 전 본인이 떠나면 꼭 두 번째 서랍을 보라던 처남의 말이 생각나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저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참 잘 쓰던 글씨가 위아래로 삐죽삐죽 나와 있더군요. 그 안에는 정말 저를 형으로 생각했다고 끝까지 잘 챙겨주어 고맙다며 누나와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열자마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바로 닫고는 편지를 가슴에 묻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님은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벌금을 물게 되셨어요. 처남이 떠나는 날 처남을 끌어안고 오열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장인을 묵묵히 안아드릴 뿐이었죠. 그렇게 처남은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저와 모든 가족들은 처남을 가슴에 묻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처남이 생각나지만 잘 보내주려고 좋은 추억만 얘기하며 옅은 미소를 짓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없는 처갓집에서 저는 장남처럼 모두를 잘 챙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아내의 마음도 보살피려고 하고 있죠. 저희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처남과 자주 시간을 보내던 저희 아이들도 종종 처남을 찾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웃으면서 말해준답니다. 누군가를 하늘로 보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더군요. 그저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늘에 기도할 뿐입니다. 처남이 부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곳에선 아프지 않길 이라고 말이죠.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정 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